맹신하는 태도는 독이다. 아이고. 사람은 누구나 인지평양을 갖고 있습니다. 인지평양이란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가리킵니다. 맹신이나 편견으로 바꿔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좋은 요약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지평양이 너무 강하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인지평양의 예시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훌륭하다. 하지만 식사 중에 우연히 파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오자 이 가게는 형편없다고 단정한다. 일부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고 있다. 별점이 4개 이상이면 재미있는 영화라고 판단한다. 별점만으로 영화의 재미를 평가할 수 없다. A사가 급성장할 때 A사의 방식을 무조건 긍정하고 매출이 떨어질 땐 전체를 부정한다. 결과의 좋고 나쁨을 과정의 좋고 나쁨으로 볼 수 없다. 신문에 나온 내용은 옳고 기사의 댓글이 곧 여론이라고 믿는다. 어떤 미디어든 정보를 일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장을 잘 차려입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복장이 너저분한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외모와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 평소라면 비싸다고 느꼈을 물건도 고급 상점 안에서는 싸게 느껴진다. 절대적 기준보다 상대적 기준을 우선하고 있다. 메타 인지력을 높여서 인지 평양을 막아라. 이처럼 인지 평양의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인지 편향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인지 평양을 가진 생물이라는 점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잠시 멈춰서 인지 편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이나 맹신을 떨쳐내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지 평양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은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메타 인지력이란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객관화하는 능력입니다. 메타 인지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 인지력이 낮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없다, 시야가 좁다, 눈앞의 문제에 농락당하기 쉽다, 주로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 어떤 일을 단기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다. 메타 인지력이 높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 시야가 넓다. 눈앞의 문제에 농락당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주로 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 어떤 일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약하는 사람은 메타 인지력이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 인지력은 하루아침에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 인지력을 기르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반복하며 감각을 익혀 나가야 합니다.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방법.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적는다. 사고와 감정을 객관화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적는다. 사건을 객관화한다. 무엇을 위한 행동인지 그 목적을 생각한다.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관해 제3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떠올리고 적어본다. 상대방의 기분을 객관화한다.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본다. 다양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접한다. 인지 편향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메타 인지력을 높여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요양력이 빠르게 신장하는 사람일수록
요약이 자신이 요약하고 있다는 점을 잘 자각합니다. 즉, 갈고 닦은 메타 인지력은 요약하는 과정 전반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라. 정보의 본질을 꿰뚫는 힘은 요약력을 강화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집 단계부터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요약은 정말 정밀해집니다. 본질이란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모습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보만 수집할 것인지, 그 안의 본질까지 수집할 것인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달라집니다.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관찰력은 어떤 것의 상황이나 모습 등 눈에 보이는 정보를 주의 깊게 보는 힘을 말합니다. 통찰력은 눈에 보이는 정보를 토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는 힘을 말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줄기나 잎은 관찰력으로 볼 수 있고 땅 아래의 뿌리는 통찰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찰력 없이는 통찰도 없다. 관찰 없이는 통찰도 없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관찰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관찰력은 말 그대로 관찰이기 때문에 의식을 기울여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단서로 삼지 않으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줄기와 잎이 건강한 나무는 아마 뿌리의 상태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을 단서 삼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입니다. 만약 줄기와 잎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뿌리는 뿌리의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뿌리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줄기와 잎에만 응급처치합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처치입니다. 반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마 뿌리의 상태가 나쁠 거야 라고 판단해서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인식 범위를 넓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관찰이야말로 본질을 꿰뚫는 힘인 통찰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논리를 비즈니스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나 과제에 대응할 때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 없다면 늘 효과가 미비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응급처치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본질을 꿰뚫는 눈인 관찰력과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유추하는 능력으로 생각을 확장하기. 유추하는 능력으로 생각을 확장하기. 본질을 파악하면 좋은 점 중 하나는 유추의 활성화입니다. 유추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을 미지의 장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뿌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을 때 회사의 뿌리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뿌리는 인재다. 인재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와 같이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심의 역에는 일반은 헤어커트 전문점이 늘고 있다. 바쁜 회사원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의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당신이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시다. 일반은 헤어커트와 편의점의 다양화
라는 두 가지 정보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지만 유추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비교, 분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일 많은 헤어커트 부스를 설치하면 의외로 인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일 많은 헤어커트와 편의점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 편리함, 합리성을 파악해야만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하면서 정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추 능력을 갈고 닦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기획의 입안, 사업 전략의 재정비, 인재 채용과 육성의 개혁, 시간 관리 업데이트 등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정리하면 관계가 보인다.